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처음 보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오래된 나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젖은 흙 속에 오래 묻혀있던 꽃다발을 억지로 꺼냈을 때 나는 냄새. 장례식장 뒤편 화환 더미에서 풍겨오는 것과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내가 이사온 아파트 복도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 특유의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오래된 신도시 끝자락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였고 가격도 이상할 정도로 쌌으니까요. 나는 32이었고 서울 생활을 정리한 직후였습니다. 원래는 광고회사에서 일했는데 몇 년 동안 밤샘과 압박 속에서 살다 보니 사람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지하철 안에서도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공황 초기 증상이라고 했고 쉬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적고 조용한 곳으로 내려온 겁니다. 처음 부동산에서 그 집을 보여줬을 때도 이상한 점은 있었습니다. 아파트 바로 뒤가 공동묘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오래된 야산 공동묘지였습니다. 개발하다만 언덕처럼 보였는데 나무들 사이로 오래된 비석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습니다. 묘 대부분은 관리되지 않았고 비석도 기울어져 있었죠. 부동산 아줌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거 신경 써요. 그래서 오히려 싸지. 그때 나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첫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짐 정리를 대충 끝내고 밤 11시쯤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입구로 들어오는데 이상한 걸 봤습니다. 아파트 화단 끝 공동묘지로 이어지는 철조망 근처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안 쓰고 멀리서도 머리가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게 보였고 하얀 옷 비슷한 걸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 취한 사람인가 했습니다. 근데 이상했던 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를 그대로 막고 있는데도 정말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신경 쓰기 싫어서 바로 고개 돌리고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다치기 직전에 다시 밖을 봤는데 그 여자가 없었습니다. 철조망 앞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순간 괜히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명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 그냥 지나간 거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날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쿵! 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윗집에서 뭐 떨어뜨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 또 들렸습니다. 쿵!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현관문 바로 바깥에서 누가 무거운 걸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눈을 뜬 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리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쿵! 잠깐 정적. 쿵! 잠깐 정적. 사람이 일부러 리듬 맞춰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괜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새벽 2시에 누가 저러고 있는 거지?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정확히 2시 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쿵!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현관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세 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느리고 둔탁했습니다. 손이 아니라 젖은 무언가로 두드리는 느낌. 나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인터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정하게 쿵, 쿵, 쿵 그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문구멍으로 밖을 봤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게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 누가 서 있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 얼굴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인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지는 공포 있잖아요. 나는 일부러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취객이다. 층수를 착각했겠지. 곧 가겠지. 그런데 소리는 거의 30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점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던 순간 뚝!
갑자기 멈췄습니다. 너무 갑자기 조용해져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분쯤 지났을 때 아주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철컥, 현관문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밖에서 내 문을 열어보는 소리. 그 순간 온몸 털이 다 섰습니다. 손잡이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잠겨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철컥, 철컥, 천천히, 집요하게. 나는 숨도 못 쉬고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정말 몸이 얼어붙는다는 게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렸다는 걸. 젖은 신발 소리도, 움직이는 인기척도, 아무것도, 오직 문 두드리는 소리랑 손잡이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한순간부터 머릿속이 이상해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드르륵 현관문 아래 틈에서 뭔가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현관문 밑 틈 사이로 젖은 머리카락 같은 게 삐져 들어와 있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문 아래 틈을 더듬는 것처럼. 그 순간 휴대폰 화면 불빛이 켜졌습니다. 엄마한테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인데 괜찮니? 정말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문자 하나에 정신이 확 돌아왔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문 아래 있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적,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복도 CCTV가 연결돼 있었거든요. 근데 화면이 지직거리다가 잠깐 켜졌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내 집 현관문 앞 바닥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비를 맞은 사람이 오래 서 있다 간 것처럼. 그 물자국이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쪽이 아니라 비상계단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층 비상계단은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옥상 뒤 철문 너머로 공동묘지 언덕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한동안 비 오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기 때문입니다. 눈만 감으면 현관문 아래로 스며들던 젖은 머리카락이 떠올랐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도 헷갈릴 정도였지만 복도 CCTV에 찍힌 젖은 물자국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자 그 모든 게 조금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밝은 곳에 있으면 밤의 공포를 스스로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피곤해서 예민했던 거다. 누가 장난친 걸 수도 있다.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자마자 다시 그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흙냄새, 썩은 꽃냄새, 비에 젖은 국화 냄새 같은 것. 나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뒤편 공동묘지가 보였습니다. 밤에는 몰랐는데 낮에 보니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언덕이 이어져 있었고 오래된 비석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상했던 건 묘지 한가운데에 작은 빨간 바람개비 하나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람은 거의 없었는데 그것만 혼자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 자꾸 보면 안 좋아요.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앞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는데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아, 문을 안 닫았네요. 근데 아주머니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웃지를 않았습니다. 시선은 내 뒤 창문 쪽, 정확히 공동묘지 방향으로 향해 있었어요. 새로 오셨죠? 네. 몇 호? 1503호요.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게. 정말 찰나였는데 분명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혼자 살아요? 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 누가 문 두드려도 열지 말아요.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괜히 덧붙이듯 말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가끔 올라오거든. 근데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복도식도 아니고 외부인 출입도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밤에 사람 그림자 하나 못 봤는데 누가 술 취해 돌아다닌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원래 이런 일 자주 있었나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내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느낌. 그러더니 아주머니는 대답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창문 꼭 잠가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열린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밖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근처 고깃집에서 혼자 술도 한잔했고 편의점에서 맥주까지 사들고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은 안 거울 속 내 얼굴은 며칠 새 급격히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근데 15층 버튼이 눌리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그리고 이상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맡았던 냄새. 젖은 국화 냄새.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 뒤 구석이 어둡게 번져 보였습니다. 처음엔 조명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건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구석벽에 축 늘어진 것처럼. 나는 순간적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보니 그것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거의 뛰듯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철벅, 발밑에서 젖은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 바닥이 또 젖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맨발 자국, 물에 젖은 발자국이 비상계단 쪽에서 시작돼 내 집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발자국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밖으로 나간 흔적이 아니라 내 집 쪽으로 걸어온 자국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비상계단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툭, 무언가 물 떨어지는 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상계단 문 아래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조금씩. 검은 틈 아래에서.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문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숨을 참고 가만히 서 있을 때 느껴지는 압박감 같은 거. 나는 서둘러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근데 손이 떨려서 자꾸 틀렸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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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그 순간 철컥. 비상계단 문 안쪽에서 문고리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다시 번호를 눌렀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곧바로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철벅, 철벅. 누군가 젖은 맨발로 복도를 걷는 소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현관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나는 숨조차 못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적. 그 상태로 몇 초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춥다. 정말 작고 쉰 목소리. 문 바로 앞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문 열어줘.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애원하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화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원래 여기 들어와야 하는 사람처럼. 나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했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긁는 소리. 사각, 사각. 현관문 아래를 손톱으로 긁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느리게, 조심스럽게. 나는 결국 미칠 것 같아서 인터폰 CCTV를 켰습니다. 화면은 처음엔 지직거리다가 천천히 복도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복도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얀 옷은 빗물에 달라붙어 있었고 피부는 이상할 정도로 참백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발이 안 보였습니다. 화면 아래쪽이 흐릿해서 그런 건지 몸 아래가 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못 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의 머리가 아주 천천히 들렸습니다. CCTV를 보는 쪽으로, 정확히 나를 보는 것처럼 그 순간 화면이 심하게 깨졌습니다. 지직. 그리고 검은 화면 속에서 짧게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눈 있어야 할 자리가 새까맣게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쿵! 현관문이 흔들렸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강하게. 쿵! 이번엔 문 두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몸으로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관문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문틀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진동이 바닥을 타고 발바닥까지 전해졌습니다. 쿵! 누군가 자기 몸 전체를 문에 기대고 밀어붙이는 소리. 그런데 더 끔찍했던 건 숨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저 정도로 문을 들이받으면 거친 숨소리나 욕설이라도 들리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오직 젖은 무언가가 문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 반복됐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뛰어가 식칼을 집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행동인데 그 순간엔 뭔가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너무 나서 칼 손잡이가 미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방금 전까지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는데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철벅. 멀어지는 발소리. 복도 끝 비상계단 방향으로.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거의 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늙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들어왔나?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세요? 패오익 사모 맞지?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숨 넘어가는 사람처럼 가늘고 쉰 목소리. 나는 더 긴장했습니다. 누구시냐고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남자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밤 12시 지나면 창문 보지 마.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쳐다보면 눈 마주친다. 그 말 뒤로 갑자기 지직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발신번호가 표시 제한도 아니고 그냥 숫자가 깨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장 오류난 문자처럼. 그날 밤 나는 집 안불을 전부 켜놨습니다. TV도 틀어놨고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부엌 형광등이 잠깐 꺼졌다 켜졌고 TV 화면도 순간적으로 지직거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게 섞여 들렸습니다. 톡, 톡, 톡. 창문 두드리는 소리.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빗방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듬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톡. 잠시 멈춤. 톡, 톡. 마치 손가락 관절로 유리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나는 일부러 창문 쪽을 안 봤습니다. 아까 전화 속 남자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문 보지 마.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됐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공포를 겪으면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무서운데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있는 건지, 내가 미친 건 아닌지 나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창문, 빗물 때문에 바깥은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유리창 바로 바깥에 뭔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얼굴인지도 몰랐습니다. 빗물에 번진 창문 너머로 희미한 피부색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카락 사이로 입이 드러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창문 밖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높이. 근데 그 얼굴은 유리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거미처럼, 아니면 매달린 것처럼. 창문을 타고 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얼굴 윤곽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안 보였습니다. 새까만 구멍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봤네. 나는 정신없이 커튼을 닫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쿵! 이번엔 거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바깥에서 세게 부딪힌 것처럼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공황이 다시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진정해야 한다. 이건 환각일 수도 있다.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냄새가 났습니다. 그 썩은 꽃 냄새. 아주 진하게. 그리고 물 떨어지는 소리. 뚝뚝.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장 쪽에서 정확히 내 머리 위로. 뚝뚝. 물이 아니라 약간 검붉은 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윗집 누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 액체는 점점 많아졌고 이상하게 끈적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긁는 소리. 사각, 사각. 무언가가 천장 바로 위를 기어다니는 소리. 천천히, 질질 끄는 듯한 움직임. 나는 숨도 못 쉬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자 웃음소리. 키득, 키득. 바로 머리 위에서. 그 순간 정신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대로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급하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캄캄했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꺼져 있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복도 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길고 젖은 머리, 하얀 옷, 복도 끝에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버튼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렸습니다. 철벅, 내 집 안에서 나는 소리. 무언가가 현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의 울면서 비상계단 문을 열고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어두웠고 축축했습니다.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아래층으로 뛰었습니다. 14층, 13층, 12층. 근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층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계속 13층이었습니다. 나는 멈춰섰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계단 벽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내려왔는데 또 13층. 그 순간 위층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철벅, 철벅.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나는 공포에 질려 다시 뛰었습니다. 근데 또 13층 계단참 벽에 적힌 빨간 숫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래층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목이 이상하게 꺾인 채 계단 난간을 붙잡고 네 발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고 검은 물이 계단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없는 얼굴, 입이 찢어질 듯 올라간 웃음. 어디가?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뛰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 안에서 푹 치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계단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네 발로 기어오는 소리.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관절이 이상하게 꺾인 채 바닥을 긁으며 따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13층, 또 13층.
벽에 적힌 빨간 숫자가 눈앞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공황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이상한 건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여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젖은 냄새가 점점 진해졌으니까요. 썩은 꽃 냄새, 비에 젖은 흙 냄새, 장례식장 뒤편 같은 냄새. 나는 거의 울면서 계단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15층 복도였습니다. 내가 분명 아래로 뛰었는데 다시 원래 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은 절반쯤 꺼져 있었고 긴 복도가 희미한 노란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내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또 그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엔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내 쪽을 봤습니다. 거기 있으면 죽어. 쉰 목소리, 전화 속 남자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상하게 발소리가 거의 안 났습니다. 따라와. 그 말에 나는 인스팅처럼 움직였습니다. 솔직히 왜 그 노인을 따라갔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엔 그 사람 말고는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노인은 복도 끝 비상구 말고 반대편 오래된 방화문 쪽으로 갔습니다. 평소엔 잠겨있는 문이었는데 그날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문 안쪽은 좁은 관리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가득했고 오래된 전기 배선들이 천장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노인이 문을 잠그자마자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아주 천천히 문 바로 앞까지 왔다가 멈췄습니다. 나는 숨도 못 쉬었습니다. 문 아래 틈 사이로 검은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소금을 꺼내 문 앞에 뿌렸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순간 멍해졌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물 흐르던 게 멈췄습니다. 밖도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는 데만 몇 초가 걸렸습니다. 몇 번째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고요?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창문 없는 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저 자리에 묘지 있었어.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파트 짓기 전에. 공동묘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옮겼다고 했지. 근데 끝까지 못 옮긴 게 있었어.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건조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사고 기록을 읽는 사람 같았습니다. 장마철마다 땅이 내려앉았어. 관이 드러나고 유골이 나왔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건설사는 덮어버렸어. 쉬쉬하고 그냥 공사 계속했지. 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 뒤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자살이라고 했어. 근데 이상했지. 노인은 나를 봤습니다. 다들 비 오는 날 죽었거든. 관리실 안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창문을 봤다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밖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가 유리에 손가락을 대는 소리. 노인은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작은 관리실에도 아주 조그만 환풍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바깥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참백한 손가락이 천천히 창문을 긁었습니다. 사각. 노인은 담배를 짓밟으며 낮게 욕했습니다. 봤구만. 그 말과 동시에 환풍창이 흔들렸습니다. 쿵. 작은 유리창이 안쪽으로 휘었습니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노인은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힘이 셌습니다. 잘 들어.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 이름 대답하지 마. 네. 밤에 내 이름 부르면 절대 대답하지 마. 그 순간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민수야.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 같기도 했고 예전 여자친구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주 익숙했습니다. 문 열어. 눈물이 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 순간적으로 정말 문 열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 공포스러운데도 동시에 미친 듯이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내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쳐다보지 마.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환풍창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조금만 더 보면 뭔가 눈이 마주칠 것 같은 느낌. 그 순간 환풍창 유리가 깨졌습니다. 쨍그랑. 검은 머리카락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인은 곧바로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뛰어! 우리는 그대로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형광등이 미친 듯 깜빡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목이 옆으로 꺾여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새까만 구멍 같은 눈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이 사람처럼 안 움직였습니다. 찢어진 채 그대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왜 왔어? 그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은 내 등을 밀었습니다. 옥상으로 가! 뭐여? 빨리!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이번엔 층수가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16층, 옥상. 노인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뒤쪽 계단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철벅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노인은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새벽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공동묘지 언덕이 바로 아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봤습니다. 묘지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은 채. 전부 우리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석인 줄 알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야가 흐렸고 새벽 안개까지 겹쳐 공동묘지 전체가 뿌옇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묘 사이사이에 하나씩 우산도 없이 고개를 든 채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번개가 한 번 치는 순간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부 젖어 있었습니다. 옷이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했던 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마네킹처럼. 공동묘지 언덕 전체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비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철 흐르는 빗물 소리 사이로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지 마. 나는 겨우 시선을 떼었습니다. 노인은 옥상 문을 닫고 쇠파이프 같은 걸 끼워 문을 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게 대체 뭐예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얼굴을 쓸어내리며 공동묘지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다 죽은 건 아니야.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끌려갔지.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옥상 난간 아래로 검은 나무들이 흔들렸고 공동묘지 사이 빨간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개비는 이상하게도 항상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담배를 꺼내려다 포기했습니다. 젖어서 다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원래는 한 명이었어. 네. 처음 죽은 여자. 그 순간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상문. 무언가 반대편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쿵. 나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노인은 문 쪽도 안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파트 짓던 시절에 죽었어. 20살도 안 된 여자였다고 하더라. 쿵, 쿵. 문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무덤 이장하는 작업하다가 실종됐어.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공동묘지 한가운데서 발견됐지.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빗물이 옥상 바닥을 흐르며 운동화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물 때문에 발 감각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상했어. 쿵. 옥상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쇠파이프가 삐걱거렸습니다.
눈이 없었거든.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요? 누가 파낸 것처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 공동묘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소리 같았습니다. 아주 작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흥얼거리는 소리.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가만히 서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파트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석 사이를 지나 철조망 쪽으로 철벅, 철벅. 수십 명의 젖은 발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섞여 들렸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노인은 대답 대신 나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너 최근에 누구 죽은 적 있냐?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멍해졌습니다. 네? 가까운 사람. 순간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입술이 굳었습니다. 1년 전 동생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장례식장 냄새를 견디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화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노인은 내 표정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붙은 거구만. 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붙었다니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말하면 안 되는 걸 고민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건 사람 따라와. 쿵! 옥상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쇠파이프 하나가 튕겨나갔습니다. 나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검은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급히 내 팔을 잡았습니다. 죽은 사람 마음 붙잡고 있는 놈들한테 잘 붙어. 그 말이 가슴을 세게 후벼 팠습니다. 동생이 죽은 뒤 나는 계속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날 동생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귀찮아서. 다음날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마지막 부재중 기록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건 자꾸 그리운 목소리로 불러.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히. 조금 잠긴 듯한 말투까지 똑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옥상문 아래 틈 사이로 검은 물이 퍼지고 있었고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문 반대편. 발만 보였습니다. 젖은 운동화, 동생이 자주 신던 흰 운동화와 똑같았습니다. 형, 나 추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근데 그 순간엔 안 들렸습니다. 동생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형, 문 좀 열어줘. 머릿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혹시 정말 동생이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외면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은 이성을 잃습니다. 나는 옥상 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노인이 내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짝. 충격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쳐다보지 마. 노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 마주치면 끝이야. 그 순간 문 아래 틈에서 무언가 튀어나왔습니다. 젖은 손, 창백하고 길쭉한 손가락이 틈 사이로 기어 나왔습니다. 손톱은 검게 물들어 있었고 피부는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바닥을 긁으며 내 발목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쾅! 옥상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쇠파이프가 튕겨 날아갔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 새까만 눈구멍, 그리고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찾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세게 때리고 있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옥상 문 앞에 선 여자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고 훨씬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물에 오래 잠긴 시체처럼 부풀어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입가는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눈구멍, 비어있는 구멍인데도 분명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뒤로 가. 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상한 각도로 우두두, 우두두, 그리고 입이 움직였습니다.
왜 이제 왔어?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여자가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건 늙은 여자 목소리였고 그에게 어떤 건 어린아이 같았고 그 사이에 익숙한 목소리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 목소리, 엄마 목소리, 예전 여자친구 목소리까지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부적 같은 종이였습니다. 젖어서 거의 찢어질 듯한. 노인은 그걸 움켜쥔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여자는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철벅, 맨발이 빗물 위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 옥상 바닥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파트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의 공동묘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수십 명이 동시에 중얼거리는 것 같은. 나는 무의식적으로 난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던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전부 고개를 든 채 이쪽을 올려다보며 비를 맞은 얼굴들이 창백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눈이 없었습니다. 몇몇은 입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물에 번진 사진처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 중 몇 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태만 사람처럼 보일 뿐. 노인은 갑자기 내 팔을 붙잡고 옥상 반대편으로 끌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요? 지하.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하요, 빨리. 그 순간 여자가 웃었습니다. 키득, 키득, 키득. 그 웃음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복도 스피커처럼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분명 몇 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눈 깜빡한 사이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인이 부적을 여자 쪽으로 던졌습니다. 퍽! 종이가 얼굴에 붙는 순간 여자가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끼익!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쇳소리 같았습니다. 노인은 그 틈에 나를 밀었습니다. 뛰어! 우리는 옥상 계단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단 안은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거의 다 꺼졌고 아래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철벅, 철벅,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지다시피 계단을 뛰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구만. 오늘이야. 그 말이 너무 불길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0층쯤 내려왔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복도 창문 밖 번개가 번쩍였고 그 빛 속에서 노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말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건 데려가. 나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왜 저를요?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봤으니까. 그 순간 뒤쪽 계단 위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뚝! 천천히 고개를 들자 계단 위 천장에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미처럼 팔다리가 뒤틀린 채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고 검은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정확히 나를 향해. 같이 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노인이 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뛰었습니다. 8층, 7층. 이번엔 층수가 정상적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계단 아래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냄새, 물이 고인 지하실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향 냄새, 장례식장 향 냄새였습니다. 지하 1층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문고리를 붙잡은 채 멈췄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불이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멀리 비상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엔 묵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넓은 공간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동화 밑에서 물 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철벅, 철벅. 노인은 계속 뒤를 경계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왜 온 거예요? 노인은 주차장 맨 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철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녹슬고 반쯤 부서진 문. 저 아래가 원래 묘 자리였어.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요? 공사하다 덮은데.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키득. 아주 어린아이 웃음소리. 그리고 하나 더. 키득. 키득 키득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둠 속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비상등 불빛 사이로 보였습니다. 주차장 기둥 뒤에 사람들, 젖은 사람들이 하나둘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하 주차장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일 때마다 기둥 뒤에 서 있는 것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전부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물이 떨어졌고 바닥엔 검은 물자국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여러 명 모여 있으면 기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옷 스치는 소리, 헛기침, 숨소리 같은 것들. 근데 그 넓은 주차장엔 빗물 떨어지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뚝! 뚝! 노인은 내 팔을 꽉 잡았습니다. 쳐다보지 말고 걸어. 나는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야 끝으로 계속 보였습니다. 기둥 뒤 그림자들. 어떤 건 사람 크기였고 어떤 건 아이처럼 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천장 가까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나는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녹슨 철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철문 아래 틈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썩은 흙 냄새, 젖은 관 냄새 같은 것.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녹슨 쇳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뒤쪽 어둠에서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조용해져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노인은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가. 철문 안쪽은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물기로 축축했고 계단 아래는 새까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여기 뭐 있는 거예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안 끝난 것들. 그 말이 등골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철벅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주차장 물 위를 걷는 소리. 나는 얼어붙은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둥 사이에 서 있던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우리를 향해서. 노인은 욕을 내뱉으며 나를 밀었습니다. 빨리 내려가. 우리는 계단 아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지막으로 본 건 철문 틈 사이로 서 있던 여자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찢어진 입, 그리고 새까만 눈구멍. 문이 닫히자 바깥 소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계속 대화하는 것 같은.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계단 끝에는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계실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바닥 절반이 무너져 있었고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 사이로 하얀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뼈였습니다. 사람 뼈.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팔뼈, 갈비뼈, 심지어 반쯤 드러난 해골까지. 노인은 멍하니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공사할 때 다 못 치웠어. 그 목소리에 이상한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겨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노인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경비원 출입증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첫 경비였어.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벽에 기대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안 믿었지. 웅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벽 안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마다 사람이 사라졌어. 노인은 흙바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다 여기서 나왔어. 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체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만.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노인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모르겠는 표정. 어떤 사람은 눈이 없어졌고 어떤 사람은 입이 찢겨 있었어. 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근데 제일 이상한 건 노인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는 거야. 그 순간 철문 위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쿵, 쿵.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네. 이번엔 문 두드리는 소리 말고도 이상한 게 섞여 있었습니다. 긁는 소리, 사각, 사각. 수십 개 손톱이 동시에 철문을 긁는 소리. 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말랑한 것.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흙 속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창백한 손. 흙투성이 손가락이 내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은 엄청 차가웠습니다. 죽은 사람 피부처럼. 나는 미친 듯이 발을 뺐습니다. 그 순간 바닥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럭, 부스럭, 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안 돼. 흙 속에서 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10개, 수십 개. 지능 묻은 손들이 바닥을 뚫고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추워. 꺼내줘. 집에 가야 돼. 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내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그 순간 철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쾅! 문틈 사이로 검은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자의 얼굴이 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새까만 눈구멍, 찢어진 입, 그 입이 움직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봤잖아. 그 말과 동시에 지하 공간 전체 조명이 꺼졌습니다. 암흑, 완전한 어둠. 그리고 바로 내 귓가에서 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